자, 반갑습니다. 국제무역사 강의를 맡게 된 변달수 관세사라고 하고요. 우선 일단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면 뭐 공무원 관세법 공부를 하시거나 혹은 관세사 공부를 하셨다 넘어오신 분이거나 혹은 보세사 또는 물류관리사 공부를 하신 분이면 저를 이제 아시겠지만 혹여나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만 소개해 드리면 저는 변달수 관세사고요. 2012년에 관세사 합격해서 지금까지 관세사업이랑 강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궁금한 거는 네이버에 쳐보시면 제 정보 나오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바로 들어갈게요. 여러분들의 시간은 금이니까. 자, 무역기본 학습 개요 들어갑니다. 국제무역사 전체 과정이 강사가 2명으로 쪼개져 있죠. 지금 토마토 패스가. 지금 무역교범은 제가 맡고요. 변달수 관세사 저희가 맡고요. 그 외의 것들은 남영호 관세사님께서 진행을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전체 개요는 남영호 관세사님의 OT를 참조하시면 되고, 그걸 들었다고 하는 가정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 과목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도만 보고 바로 들어갈게요. 자, 첫 번째, 무역규범은 우리 법을 공부하는 거예요. 이미 전공자분들도 계실 거고 전공을 안 하신 분들, 새로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어떤 법을 우리가 배울 거냐면 이 과목에서는 관세법이랑 대무역법 요거 두 개가 합쳐서 85% 이상입니다. 안 적으셔도 돼요. 그리고 환급특례법, FTA 특례법 요거 간단하게 합쳐서 뭐 한 10에서 20% 정도 요새 출제 비중이 있죠. 이렇게 해서 배울 건데 전부 다 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리걸 마인드 이렇게 거창한 수식까지는 필요 없고 여기서는 과목의 어떤 특성이라기보다는 어떻게 공부할지, 그리고 우리 지금 교재를 다 갖고 계시죠? 그래서 교재를 제가 강의를 할 때 학습 도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학습 도구 전에 법을 부르는 이름들이 있어요. 그 내용을 부를 때 제가 강의를 할 때 어느 교재를 보고 있는지 따라오셔야 되니까 간단하게 큰 법의 구조를 한번 볼게요. 어떤 법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무역교법은 법입니다. 그래서 법 체계를 익숙하게 하는 게 이 과목의 결국 학습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습 전략이라고 해가지고 뭐 거창하게 메모하면서 듣지 마세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건 제가 다 공부를 시켜드릴 거고 나중에 복습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힘을 빼고 너무 힘주지 마. 그 강의 처음 시작할 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강의 시작할 때 펜 사고 노트 사고 이렇게 노트 적으면서 한 강의 2강, 3강, 4강 이렇게 늘어질수록 점점 힘이 빠지는 경향이 있는데 차라리 OT를 대충 듣고 1강부터 제대로 좀 들으세요. 그래서 법 체계를 익숙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관세법은 관세법이랑 시행령 그리고 시행규칙 이렇게 나누어져요. 요거는 좀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법에서 법이 가장 큰 거죠. 그 다음 큰 게 시행령이고 그 다음 큰 게 시행규칙이에요. 그래서 시행령은 제가 가끔 가다가 대통령령 이렇게 부르기도 할 거예요. 시행규칙은 가끔 가다가 제가 기획지정부령으로 부르기도 할 거예요. 두 개는 같은 용어입니다. 우리 무역규범 공부할 때는. 그래서 법이 있으면 그 법의 모든 얘기를 다 담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법을 수식하는 예를 들어서 뒤에를 내용을 조금 보시면 예를 들어 이렇게 되어 있죠. 쭉쭉 뒤에 가보시면 월별납부 법제 구조에 월별납부라는 개념이 있어요. 근데 이 내용에 대해서 예를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런 표현이 있죠. 그러면 법에는 그 내용을 다 담기가 힘들어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통해서 조금 그 밑에서 좀 부연 설명을 더 해주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법이 가장 상위에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 령, 그 다음 시행규칙 이렇게 법은 3단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는 어떻게 하느냐? 결국 대통령령이 시행령이죠. 그러면 법에서 다 못다한 얘기를 시행령에서 이렇게 시행령 제1조의 5 월별납부 이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이런 프로세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구분해서 학습을 할 때 우리가 제가 교재를 넘어갈 때 그렇게 해서 부를 거니까 이해를 좀 해두세요. 그래서 법과 다시 한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이렇게 3단 입법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 사실 법의 기초를 배우려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는 자격증 시험이고 100점 맞으면 오히려 손해인 시험이죠. 그래서 딱 60점, 70점 맞아서 우리 통과하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관세법 같은 경우에는 장, 절, 관, 조, 항, 호, 목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이 법 체계대로 제가 교재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관세법 예를 들어 공부를 할 때 1장, 1절 그리고 관이 나와야 되는데 관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통상 많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1절 뒤에 바로 조가 나오는데 이렇게 딱 앞에 제2조라고 나오면 사실 법 제2조라는 뜻이에요. 법이 가장 기본이 되고 우리 국제무역사 시험에서
가장 근간이 되는 출제 조항이기 때문에 조항 앞에는 제가 법을 붙이진 않을 거예요. 지금까지 본 게 장, 절, 관, 조였고 조 밑에는 항과 호, 목이 있습니다. 이 순서 체계대로 쭉 내려가요. 그래서 항은 1번 동그라미예요. 그래서 지금 법제 2조 보시면 1항이 없죠. 1항이 없고 그냥 1호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건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저랑 여러분들이랑 지금 학습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할 때 자 1호 보세요. 가목 보세요. 1항 보세요. 4조 1항 1호 보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따라오셔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약속을 하고 가는 거니까 너무 막 심각하게 그 도끼는 뜨고 보지 말고. 그죠? 편안하게 좀 보세요. 어차피 시간 지나면 계속 익숙해질 거야. 지금 처음에 제가 약속을 하고 들어가는 거니까 그 점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예를 들어서 지금 2조는 항이 없죠? 3조로 들어가니까 항이 있네요. 1번 동그라미가 제가 항으로 부른다고 했었죠. 자, 1항. 자,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물품. 본문 보시면 뭐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하면서 블라블라 가죠. 자, 2항 또 있고 얘는 이제 숫자 넘버가 없네요. 얘는 호가 없네. 예를 들어서 구조로 가보니까 법제 9조 제1항 그리고 제1호, 제2호, 제3호 이렇게 구성되어 있네요. 그죠? 제가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대충 아시겠죠? 이제 학습에 대한 약속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다시 돌아오셔서 첫 시간에 너무 멀리 간다. 그죠? 못인데. 자, 보시면 장, 절, 관, 조, 항 그리고 호는 1점, 3점, 4점 이렇게 숫자 넘버링 할 거예요. 그래서 목은 가목, 나목, 다목, 라목 이렇게 우리 한글로 진행이 됩니다. 이게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법을 원래 이렇게 부르는 거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배운 걸 바탕으로 다른 법을 읽을 때도 뭐 장절, 관조, 항호, 목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니까 법제 몇 조, 몇 항, 1호, 가목 이렇게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저도 법체계 그대로 따라갈 거니까 지금 교재에 대한 약속 및 법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저는 강의 시간에 법제 1조라고 부를 겁니다. 법은 뭐 1조, 2조, 3조 이렇게 부를 거고 시행령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통령령으로 바꿔서 부를 수도 있어요. 요거는 이제 강의 진행하게 되면 알게 되실 거고 자, 영제 1조, 영제 2조, 영제 3조 이렇게 부를 겁니다. 시행령은 0으로 약칭 부른다. 시행령 1조, 시행령 2조 하면 너무 길잖아. 그러니까 약속을 미리 하는 거고요. 시행규칙은 제가 칙으로 부를 겁니다. 시행규칙 1조, 시행규칙 2조, 시행규칙 3조 이렇게 제가 부를 거예요. 자, 그리고 뭐 이렇게 법이 쭉 제1조하고 1조는 그렇지 않지만 이렇게 본문이 써 있고 점 찍고 다만 무슨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자, 다만 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보시면 저는 이렇게 안 부를 거고 자, 법제 1조의 단서 규정 보시면 이렇게 하면은 다만이라고 적혀 있는 법 문구 이후의 내용을 의미를 하는 거구나 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면 돼요. 법을 읽는 요령입니다. 그래서 단서, 다만으로 시작하는 문장은 제가 앞으로 강의 시간에 단서라고 부를 겁니다. 각호, 제가 각호를 얘기를 하는 거면 자, 이 호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1호, 2호, 3호, 4호. 자, 그다음에 말미 하면 문장의 마지막을 저는 말미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자, 4조의 말미를 보시면 4조의 서두를 보시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따라와야 되잖아. 인강의 단점은 뭐냐면 저는 현강과 인강 둘 다 하지만 현강 같은 경우는 지금 학생들이 잘 따라오는 거 제가 보여요. 근데 인강은 여러분들 지금 다리 쭉 펴고 지금 이렇게 하고 카톡하고 있잖아요. 못 따라온단 말이야. 5분만 놓쳐도. 그러니까 제가 어디를 지금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계속 끌어당기려고 하는 거니까 저랑 같이 약속 좀 하시죠. 네, 그래서 1번은 무역교범은 법이고 법 체계를 좀 익숙하게 해야 되고 저희 교재와 저희 법을 부르는 용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봤고요. 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학습 전략 10초면 끝납니다. 자, 문제 유형은 틀린 그림 찾기예요. 자, 결국에는 관세법과 대무역법 그리고 환급특례법, FTA 특례법에서 출제가 되는데 결국엔 사지선다에서 틀린 단어 골라내기입니다. 그러니까 거창하게 학습 전략, 자, 무역교범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해서 출판사가 앞 서두에 써 있는 거 그거 꼼꼼히 읽고 복습하고 현강 매책 이러지 말고 그냥 제가 하는 수업 잘 듣고 복습만 하자. 자, 복습만 잘 하자. 딴 생각하지 말고 여러 블로그 후기, 카페 후기, 유튜브 이런 거 돌아다니면서 그 어떤 특이한 비기를 찾지 말고 강의 잘 들으세요. 강의 잘 들으면 제가 80점 넘게 혹은 90점 넘게 맞게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믿으시고 제 다른 강의 후기들 보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입증은 좀 끝난 것 같아. 그러니까
복습만 잘 하세요. 복습만 잘 하시면 돼. 교태요. 그 학습 전략을 어떻게 할 거냐는 강사가 알아야 돼. 이게 주로 출제가 되는구나. 기출문제에서는 요새 패턴은 이렇구나. 요새는 FTA가 좀 더 많이 출제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옛날처럼 뭐 무역 보험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무역 수출 보험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거 확 줄어들고 있어요. 대신에 FTA 이런 것들이 확 늘어나고 있으니까 강의할 때도 어디에다 힘을 줘야 되는지. 그리고 제가 이제 요걸 준비하면서 기출문제 지난 20개 이상을 제가 뜯었어요. 선지별로. 그래서 어디에서 출제를 시켰고 출제자는 뭘 좋아하는지. 그리고 저 어디 그 시험인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도 그 국가공인자격시험에 선정위원으로 들어가서 그 출제하는 시스템이랑 원리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공부할 테니까 학습 전략은 여러분들은 뭐만 하면 돼. 강의나 제발 좀 잘 듣고 완강하고 복습만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학습 전략은 뭐다? 복습이나 잘 하자. 딴 생각 하지 말고. 되겠죠? 자, OT는 간단히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바로 1강 들어갈 겁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